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분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시청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Wave, 리게티, 컨티뉴엄, 알키 퀀텀 등 이제 양자 분야 하면은 메이저 플레이어들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부제로는 시작된 양자 기업 옥석 가리기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양자 기업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1건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포함한 큰 돈, 최소 1조 원의 금액이 양자 기업들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퀀텀 윈터, 이제 장기적으로 이 양자 분야의 투자가 줄어들고 그게 지속화되는 걸 이제 양자 겨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몇몇 기업들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양자 분야에 대한 큰 기대 끝에 투자자들이 초조해하고 있고 투자에 대해 신중해지고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몇몇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D-Wave, 이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 범용성을 띈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특정 최적화 문제에만 뛰어난 양자 어닐러 머신을 개발하던 기업이죠. 그래서 많이 평판이 깎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CEO가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스펙 상장을 해서 추가 현금 확보를 노렸는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실패적이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10불에서 1불 이하가 됐고 락업이 풀리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리게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설립자 CEO 인 체드 리게티가 후임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사퇴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팔고 있고 30% 인력 감축, 기술적 로드맵 자체가 변경되었고 CTO와 CFO까지 변경되는 이 회사의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두 기업이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제 선두그룹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양자 기업들의 채용 인원수가 작년 2월달 800개에서 현재 23년 2월 달에는 350개 수준으로 5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뭐라고 했냐, 양자는 전력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큰 잠재력이 있지만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양자 시장은 어쨌거나 지난 몇 년처럼 매년 20-30%씩 성장을 할 건데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2023년부터 이제 양자 오류 수정이 도입되면 이제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가기 위한 큰 스텝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는 선두 그룹들이 명확하게 갈리고 실패한 기업들은 사라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질 기업들의 후보가 바로 이 두 기업이 될 거고요. 근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이 두 기업 외에도 컨티뉴엄, 이제 과거 허니웰의 CEO 교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컨티뉴엄이 라지브 하자라라는 사람을 CEO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인도계 사람이고요. 새로운 CEO는 이제 신속한 확장성 시대를 맞이해서 양자 컴퓨팅 가속화라는 미션 달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근데 기존 CEO이자 설립자인 일리아스 칸은 이제 좌천당한 거죠. Chief Product Officer로 제품 최고 담당자가 됐습니다. 제품 개발 혁신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 역할을 유지하고 부회장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좋게 말해서 이거지 좌천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들이 원하는 만큼, 주주들이 원하는 만큼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큰 위험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자라라는 사람은 30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25년간 인텔에 근무했고 등등,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CTO 참모, 연구소 디렉터, 엔터프라이즈 그룹 임원, 데이터 센터 그룹 임원까지 탁월한 사람이긴 한데, 클라우드 AI 머신러닝 활용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이 기업의 설립자이자 CEO였던 사람이 좌천되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거는 기존의 사업 방식이 잘 먹히고 있지 않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이제 임원진 사이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엄의 사업 전선에 이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거대한 양자 기업 중 하나인 컨티뉴엄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선두그룹 유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지브 하자라는 사람이 인텔에서 거의 25년을 있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도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하면은 3, 4위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티뉴엄의 CEO가 됐다. 그래서 CEO 자체는 탁월한 사람으로 바꿨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기존의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래서 아직은 이 회사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투자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양자
주요 기업이라고 불리우던 리게티, 듀웨이브, 그리고 허니웰까지도 흔들리는 상황이 왔다. 자, 그렇다면 또 알키퀀텀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40%가 빠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에 알키퀀텀이 1000만 주의 보통주 그리고 750만 개의 워렌트 추가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발행가는 2불이고 총 35밀리언 달러 규모로 거의 450억 원 규모로 시가총액 대비 엄청난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뭐 사업 개발이나 R&D에 투자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호재이지만 단기적으로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원인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유 현금 잔고가 49밀리언 달러인데 이 분기에만 현금을 16밀리언 달러를 썼어요. 단순히 계산하면은 3분기가 지나면 현금이 바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알키퀀텀에서 남은 현금으로는 사업 영위와 회사의 존속이 어렵다 라고 판단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측에서는 이 금액으로 국제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 파트너십의 성장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는 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현금이 바닥이 났다. 제 생각은 알킷은 유난히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컸습니다. 거의 작년 11월에 10불까지 치고 올라갔다 갑자기 떨어져서 1불 초중반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3달 만에 85%가 빠졌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이언큐는 저희 한국인 주주 같은 튼튼한 콘크리트 층이 있는데 알킷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는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무섭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알킷 역시 자금난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치가 위험해진 양자 기업 중에 알킷도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알킷의 동향을 1년 동향을 보시면은 18불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큰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면서 3불에서 10불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불과 3달 만에 1불 50센트까지 떨어집니다. 참 무섭죠. 그래서 개별주 투자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누가 이 기업 좋다더라 하면은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기업 상황이 어떻고 미래의 성장성이 어떤지 전망이 어떤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얼마고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잘할 수 있는지 인력들은 어떻고 임원진들은 탁월한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후에 개별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저는 이제 아이온큐 임원들도 만나고 인력 동향도 살펴보고 있고 내고 있는 그 결과들 어떤 건지 그리고 미래의 사이즈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에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만약에 알킷의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이 고점에서 들어가셨다면은 마이너스 80% 90%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주 투자 집중 투자에는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기업들은 위기에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있는 기업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샌드박스 AQ 제가 여러 번 다뤘죠. 이제 알파벳에서 구글에서 스핀오프한 그룹인데 AQ가 AI와 퀀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양자기술을 결합해서 뭔가 쓸모있는 솔루션 이런 것들을 판매하겠다라는 기업인데 고객들의 양자 컴퓨팅 미래 준비를 위해 5억 달러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큰 돈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 기업은 선두 그룹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샌드박스 AQ의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고객사의 시스템을 스캔을 해서 어느 부분이 양자 컴퓨터의 이런 해킹에 취약한지 오래된 암호화를 사용하는지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돼야 할 부분을 식별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를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됐을 때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솔루션을 만들겠다. 상당히 똑똑하죠. 샌드박스 AQ의 CEO는 아직도 수많은 은행과 제약기업, 정부기관들이 오래된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이걸 업그레이드하는데 5년에서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신약 신자재 개발을 가속화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도 팔고 있고 센서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센서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업그레이드된 센서들을 사용해서 심장을 모니터링하는 의료 쪽 분야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세밀한 변화를 측정해서 내비게이션 정확도를 올리는 이런 프로덕트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샌드박스 AQ는 지난달에 미 공군과 양자 내비게이션 연구 계약을 따냈습니다. 샌드박스 AQ 같은 기업은 선두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전 CEO이자 설립자 중 한 명인 에릭 슈미트가 이 기업의 회장이다 투자자인데 이 사람에 의하면 샌드박스 AQ가 이미 15개의 기업과 정부기관 고객을 확보했고 30개의 대학들과 제휴를 해서 필요한 인재를 여기서 공급을 받고 훈련 중이다. 잘하고 있죠. 그래서 샌드박스는 알파벳에서 2016년에 탄생을 하긴 했지만 CEO인 잭 히더리가 이분도 되게 괴짜이다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과도 원활하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 독립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구글은 샌드박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이 상장한다면 저는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유망한 양자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구글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방향을 틀어서 차라리 샌드박스 AQ 같이 다른 부분을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내성 보안, 양자 센서, AI를 활용한 솔루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쪽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도 따라올 곳이 없고요. 자,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은 뭐냐? 2023년에 어려운 경제 상황, 높은 금리, 인플레이션 등등으로 양자기업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D-Wave, 리게티, 컨티뉴엄, 알키 퀀텀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샌드박스 AQ 같이 탁월한 기업들은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큰 투자를 받으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온큐 역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7천억이 넘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인텐그먼트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 아이온큐 캐나다 설립, 시애틀의 공장 설립 등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IBM 역시 엄청난 대기업이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으로 글로벌 거점들을 여러 곳에 형성하면서 자사의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기업은 앞서가고 있는 거고 요 네 기업은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양자 기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오류 수정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이건 아이온큐의 로드맵에 있는 건데 2025년까지 이걸 상용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선두 그룹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고 후발주자들은 자금난으로 사라지는 형태가 나올 거다. 이거는 뭐 제 의견이기도 한데 양자 전문가들이 냈던 리포트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 기업 물론 봐야 되죠. 근데 그 기업만 보면 안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속한 산업이 유망한지 또는 그 산업 내에서 경쟁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들이 앞서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뒤처지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만 내가 개별주 투자, 성장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D-Wave, 리게티, 컨티뉴엄, 알키 퀀텀 등등 이 주요 플레이어들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양자기업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